네,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. 글쎄요, 유튜브 매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주지 문 앞까지 찾아간 사실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굉장히 그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.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럴 수가 있나.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그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도 됩니까? 그래서 이거는 그 스토킹의 수준을 그 넘어서는 범죄 행위죠. 그리고 이게 무슨 안전한 대한민국인가요?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그거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. 가족이 집안에 있었다고 그 얼마나 큰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? 이게 무슨 뭐 코미디도 아니고 불법 행위를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실시간 알렸잖아요. 네. 더 탐사가 그러니까 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강남 도곡동에 있는 저 아파트에 직접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? 취재진 5명 그리고 1분 30초 가량 생중계를 했고 저 아파트의 동호수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요. 모자이크 처리 당연히 안 돼 있었습니다. 저게 이제 과연 취재 활동이냐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제 새롭게 나온 소식은 이겁니다. 한동훈 장관 본인과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변 보호에 나섰답니다. 그래서 저 강남 도곡동에 있는 그 아파트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라는 것을 지급할지도 검토하고 있답니다. 저 스마트워치는 그 차고 있는 사람이 뭐 버튼을 딱 누르면 경찰에 이제 자동 신고가 돼서 그때부터 경찰이 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워치라고 하는데 그 워치까지 지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. 자, 김종혁 의원님, 네.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서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요.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대한민국의 어떤 비극적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. 예. 그 스토킹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. 저게 처음에는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에서 시작됐다가 이제는 이제 집까지 찾아갔어요. 근데 그 다음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범죄라는 것도 보면 처음부터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게 높아가기 시작하잖아요. 근데 저분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저게 그 집도 위치가 다 공개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지지자들 중에서 어떤 분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정말 무슨 위해를 할지도 알 수가 없고,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, 우리가 옛날에 넷플릭스에서 유명했던 드라마 영화 지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지옥. 예, 예.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 보면 자기가 그 신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화살촉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 누구한테 화살촉을 쏘면서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테러를 가합니다. 마음대로 그 집에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폭력으로 그 제압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저게 도대체 본질적으로 그런 현상과 뭐가 다른가? 네.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중국의 문화혁명 때 그 홍위병들 무더기로 몰려다니면서 그 다른 사람들 자기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런 자기가 불이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홍위병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예. 저게 정말 이번에는 반드시 좀 매듭을 지어야 돼요. 반드시 매듭을 언론 지어야 된다. 자유라는 이름으로 저런 식의 폭력과 그 뭐랄까 그 횡포가 이건 정말 중단돼야 됩니다. 자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뭐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팬클럽이 있잖아요. 위드 훈이라는 그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탄원서까지 받고 있답니다. 저 더 탐사 취재진 5명을 엄벌에 취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위드 훈이 카페에서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전 11시 한 1시간 전 기준으로 해서 9,3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답니다. 저 회원수가 12,000명이 조금 넘어요. 그러니까 9,300여 명이면 많은 숫자가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되겠죠? 자, 그런데 더 탐사가 보시죠. 유튜브 이용자들의 신고로 저 1분 30초 되는 한동훈 장관 자택을 찾아간 영상을 유튜브 쪽에 아마 이제 신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? 저 영상은 삭제되어야 되는 영상입니다 해서 실제로 삭제가 된 모양입니다. 그러자 당장 유튜브 측에 이의 신청을 해서 영상을 복구하겠다. 곧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
라는 공직글을 올리면서 더 탐사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? 강진구 기자라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. 강진구 기자가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한동훈 장관님, 수사 지휘권 발동해서 날 기소하시오. 재판에 넘기시오. 경찰의 수사 기록을 그러면 내가 다 훑어보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2라운드를 준비하겠습니다. 복귀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? 더 탐사는 뭔가 사과는 고사하고 뭔가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뭐 2라운드를 준비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. 더 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날과 시간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으나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하기 때문에 본인들을 기소를 했을 때 수사 과정에서 그 조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조서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확인을 해 나가겠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소해라. 이것은 아마가 아니고 처음 이 의혹을 제기할 때부터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상식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. 네. 더 탐사가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 집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한 부분은 아마 국민 정서상으로 크게 동의받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더 탐사뿐만 아니라 또 보수 유튜버들도 과거에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잖아요.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 혼자 사는데 기자분들이 가서 밤 10시 넘어서 문 두들기고 했을 예. 때 그 20대 그 따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조민 씨. 그래서 예. 그런 행위들 전체는 취재 윤리에도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반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. 이것을 가지고 경찰이 한동훈 장관 가족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코미디입니다. 아하, 코미디입니까? 이분들이 과한 취재를 하고 그 과한 취재가 스토킹이냐 아니냐 현재 법적 공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취재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것에 대해서 공개 방송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위해를 가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더 탐사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취재하는 기자들, 예. 이것이 이제 유튜브 기자든 어디든 간에 알겠습니다.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그 더 나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이런 조치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.